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2강 스마트 보카 동의어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고귀한 뭐 이렇게 고상한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거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귀한 고상한 뭐 이런 단어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만 뭐 사시에서는 그 동의어가 아니라 그 영작 시험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고상한 단어를 제대로 알았는가 뭐 이렇게 시험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작이라는 게, 자, 금년에도 한 약 세 개 정도 시험에 채워졌어요. 아시는 대로 구급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경찰, 그 다음에 법원직, 2월, 3월, 4월 이렇게 시험 쳤습니다. 경찰이 2월, 법원이 3월, 그 다음에 국가직이 4월이었습니다. 이제 뭐 지방직, 서울시, 7급 뭐 다 남아있죠, 아직도.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경찰 시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시험들에서 영작은 반드시 나옵니다. 2개 정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영작을 한 번씩 검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 결정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문법 실력과 어휘 실력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영작을 미처 봤다, 못 봤다,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 안에서, 고상 안에서 한 2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강에서요. 22강에서 고귀한, 그러면 여러분 먼저 노블이라는 단어가 가장 기본 단어가 되겠습니다. 노블. 그럼 노블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재 그 핵심인가 빈출 어휘 편에 또 이렇게 적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 반대말을 어떻게 만드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영 이상하게도 말이죠. IG를 붙여서 반대말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건 노블이잖아요. 그러면 천한, 미천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단어 배운 다음에 미천한, 뭐 천한, 때로는 야비한 이렇게 단어를 공부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노블, 이건 노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반대말을 여기서 만들어줬습니다. 마치 ordinary 다 반대가 extraordinary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말 만들 때 뭐 in을 붙여라, im을 붙여라, 또는 IL을 붙여라, IR을 붙여라,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어려운 점은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보니까 언어랑이 그렇잖아요. 많이 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노블 됐죠? 그 다음에 lofty가 사시에서 나왔을 때 lofty goal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숭고한 목표, 고상한 목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쭉 몇 개 써놨는데 뭐 elevated, exalted 다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고시는 오지선당이기 때문에 다 이런 게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줬던 겁니다. exalted 이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elevated 되겠죠? 고상한, 숭고한 이런 정도의 좋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birch라는 단어가 뭘까요? birch. 그럼 얘가 덕이고 얘가 반대가 vice입니다. vice가 이게 미덕이라면 얘가 악덕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보세요. virtuous입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보세요. vicious입니다. virtuous 교재 보이시죠? virtuous. 그렇죠? 이게 좋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덕이 있는 고결한 이런 단어가 됩니다. 이런 vicious는 정말 이 단어 하나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게요. vicious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vicious circle of poverty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케인즈인가요? 빈곤의 악순환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난 시험에 다른 시험에서도요. 여기 가로넣기 나왔는데 여기에 뭘 쓸 거냐? 그러면 circle, 물론 circle 대신에 cycle 이것도 괜찮습니다. cycle, circle, cycle 같은 단어죠. cycle 되죠? cycle. 그래서 vicious를 찾는 시험이 또 있었댔습니다. 이 vicious는 vice에서 나왔습니다. vice, vicious, vicious circle of poverty. 그럼 빈곤의 악순환이죠. 빈곤의 악순환. 그러니까 빈곤의 악순환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그냥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문장 전후 문맥을 안 봐도 그냥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빈곤의 악순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고결한, 고귀한, 숭고한 이런 단어를 공부했고요. 이것의 반대말이 바로 이제 밑에 적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뭐 야비한, 천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mean이란 단어가 있어요. mean. 어때요? mean이 형용사로 하면 야비한 뜻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하면 의미하다가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mean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미하다의 명사형은 meaning입니다. 그냥 meaning. 아시겠죠? 그런데 야비한의 명사형은 meanness입니다. 영 달라요. ness입니다. 야비함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여러분 mean 하나만 극복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 전자사전을 보신다면 mean을 찾아보시고 쭉 정리할 때 mean에 s를 붙이면 수단 방법이요. 그렇죠? 너 mean 의미 알아? 그러면 안다고 할 겁니다. 의미하다야. 그래? 그러면 mean에 s 붙이면 뭐겠냐? 그래서 by means of 뭐겠습니까? 그러면 by way of와 같네? 그렇잖아요. 뭐뭐에 의하여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왜 s 붙이고 여기는 왜 s 안 붙였습니까? 그랬더니 mean은 s 붙여야 수단 방법이 뜻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mean은 하나를 극복하는 겁니다. 지금 야비한 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mean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시험에 쓸만한 단어를 보시면 이렇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means of man 다 말이 이상해졌네요. 말이 이상해졌습니다. a man of means를 뭐라고 할까요? 번역 어떨까? a man of means a man of means a man of means 번역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용법은 문법을 들어가면 어디에서 공부하게 되냐면 명사편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명사에 가면요 추상명사가 있는데 추상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라 하고요. uncountable noun이라 그러고 추상명사의 포인트는 뭐겠냐? 그러면 그래 셀 수 없는 명사다. 셀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관사를 붙이지 말라는 거죠. 복수형이 없다는 거죠. 그 포인트가 그거 아닙니까? 물질, 추상, 고유명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보통명사화된 거. 그런데 추상명사는 한 5개로 포인트로 딱 정리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a man of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man of means를 뭐라고 번역할 거냐 그랬더니 재산가야. He is a man of means 그러면 그는 어떻게 번역할 거냐 그죠? 별거 아닌 문장을. 그는 재산가야. 그럼 이때 means는 뭐겠습니까? 그냥 wealth야, wealth죠. wealth. 부란 뜻도 있잖아요. 재산, 부 뜻이 있습니다. wealth의 뜻이 또. 그렇죠? mean에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golden mean 이거는 경찰에 한번 나왔거든요. golden mean을 뭐라고 할 거냐? 중용이죠, 중용. 중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middle course라고 하는데요. 아, mean의 뜻이 가운데 미디움 뜻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 뜻도 있습니다. 명사로. 방법, 수단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간, 가운데 뜻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거로는 by means, by no means는 뭐겠습니까? by no means. by no means는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얘는 never. 그럼 never의 뜻이 한 9개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by no means 뭐라고요? never. on no account도 괜찮은 단어잖아요. 그다음 not a bit도 있죠. not in the list도 있죠. 그다음 anything but도 있죠. nothing but은 own이지만 anything but은 never입니다. never. 이런 의미를 다 여러분 캐치하고 있어야 되고 by all means는 어떤 일이 있어도 뜻이죠. by all means. 그 다음에 좋고 말고의 회화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by all means. 야, mean 하나 아는 것도 저 정도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 전자사전을 찾아보시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야비한, 천한 이런 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험에도 잘 나왔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menial 이 단어도 시험에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shabby죠, shabby. 천한. 있잖아, humble. 이런 거 humble 주의해야 됩니다. humble은 겸손한 뜻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humble이 들어가면 이런 문장이 생각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집이 두 채에도
그러니까 아무리 누추해도 집과 같은 곳은 없다. However humble it may be. 양보 구문이죠. However humble it may b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겸손해도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umble은 미천한, 천한, 누추한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겸손한 뜻도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정리 제가 해놨는데 miserable 이런 건 뭐 불쌍한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abject라는 단어도 이거 괜찮았습니다. 괜찮아. abject. 그래서 괜찮죠. wretched도 물론 써놨는데요. 그 다음에 이 단어 servile. 이 servile 뜻이 어디에 가깝냐면 비굴한에 가깝습니다. servile. 괜찮은 단어입니다. subservient도 좋고요. subservient. 이것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subservient. 이것도 비굴한 뜻에 가깝습니다. 비가 아니라 subservient니까 V네요. 다시 쓸게요. subservient. 이거 꼭 정리해 주시죠. subservient. 이것도 비굴한에 가깝습니다. 자, 거기 mean부터 쭉 정리해놨습니다. 자, 다시 정리. 야비한, 천한, 비굴한, 미천한 이런 단어요. 이그노블도 써드리죠, 뭐. 자, 노블의 반대말 이그노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mean부터 해서 이그노블까지 정리하시죠.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픈 이런 단어에서 우리 sad라는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sad, 그죠? 근데 그 슬퍼하는 단어에서 sad를 묻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편입시험에서는 보통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doleful.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답이 뭐 이거겠죠.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doleful. 그 다음에 뭐 거기 많이 써놨습니다만은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이 나왔으면 pensive. 생각에 잠긴, 그래서 슬퍼하는. pensive, pathetic. 그럼 purse라는 어원이 feeling이 됐습니다. pathetic. pathetic. 이것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doleful, 그럼 이렇게 형광펜에 줄을 쳐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lamentable 이런 단어는 어디에 가깝다고요? 우리 lament라는 단어 공부했어요. lament는 뭐 통탄하다, 애통해하다 뜻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통탄하다, 애통해하다 단어 배웠는데 lament, moan 기억나시죠? deplore 그리고 그 형용사를 다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동의어의 확장이죠? 그래서 lamentable, deplore의 형용사형 deplorable, moan의 형용사형 mournful 이거요. 이것도 된다 그랬죠? mournful 됩니다. URN이죠. 괜찮죠, 이것도? 예. 슬픈, 막 애통한도 됩니다. 애통한도 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단어에 슬픈 단어로 딱 이렇게 정리하라 그러면 단어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단어의 고유 단어가 완전 일치한다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를 바꿔줘가면서 쓰는 거니까 그 유사한 단어끼리 이렇게 거의 모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pensive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pensive와 여기 건질 단어가 doleful입니다. 그러니까 lamentable이나 deplorable은 건 기본 단어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기본을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 pathetic 같은 거는 pulse의 어원에서 이미 다 도출되었다. feeling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다 A를 붙이면 뭐겠습니까? apathetic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공부했는데 apathetic 무감각한 뜻이죠. 무감각하니까 뭡니까? 무관심한 indifferent 그래서 초연한도 되니까 우리 초연한 단어를 지난 시간에 다 정리해 드렸다는 겁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연한, 무관심한, careless, 그 다음에 detached, 그래서 aloof, apathetic, 관심 indifferent, disinterested 이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노트에 정리했다면 자기 노트에 예를 들어서 230번에 정리됐다면 내 노트 230번에 정리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 슬픈하면 기쁜 이렇게 공부하시면 정말 좋겠잖아요. 동의어 확장.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 거기서 나가서 그 파생어의 동의어. 그래서 그것이 어원으로 정리될 것 같으면
다시 어원편에 가서 또 확인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어로 극복하지 못하는 거, 단순 단어 동의어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 중에 이제 슬랭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슬랭은 따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재에. 그래서 그럼 이디엄과 슬랭이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디엄은 그냥 관용구고요. 슬랭은 속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 기자가 한때 일본에서 공교육 영어를 정말 모국어처럼 쓰기 위해서 막 한창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습니다. 모국어는 물론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공용 언어로 써보자 이렇게 해서 한때 열풍이 불었어요. 그럴 때 미국에 있던 한 주재원 기자가 30몇 년을 거기 살고 있었던, 물 주재원은 떠나가지고 이제 미국에 정착한 사람인데 그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는 한시라도 미국 뒷골목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의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34년인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슬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아무리 이다도시가 오래 살아도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그 말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거다. 이거죠. 발음은 차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나온 걸 모아놓은 게 슬랭 편과 이디엄 편입니다. 그래서 슬랭 같은 거는 거의 그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 배경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웬만한 거 다 커버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또 그때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우리 순서 공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재에서 막 낙담한, 우울한 단어까지 있어요. 여러분 슬프면 어떻게 할까요? 단어가 의미를 확장해 보세요. 자, 슬퍼, 그죠? 그 다음에 뭐 미천은 아니고요. 슬프고, 그래서 낙담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이렇게 단어가 조금씩 확장되어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과 낙담한 단어에서 정말 쓸만한 단어가 있다면 despondent와 morose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다른 단어 다 나와 있지만 morose가 있습니다. 이거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하고 꼭 헷갈릴 수 있는 게 공부 안 하면 안 헷갈립니다. 공부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remorse. morose와 remorse가 헷갈린다고요. 공부하다 보면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morose는 슬픈 우울함에 가깝고요. 얘는 remorse는 후회나 양심의 가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편에도 다른 챕터에도 또 써놨는데 이거 꼭 구별해야 되고요. 이런 게 이제 편입에 다 등장했던 것이죠. 자, morose는 거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 교재에 써 있는 대로 morose, 시무룩한 melancholy죠. 그죠? depressed죠. depressed.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써 있듯이 dejected 이런 거 좋아요. dejected. 좋죠? dejected. 이거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 remorse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 후회 두 가지로 번역해야 돼요. 그러면 정리가 딱 돼야 되는 게 contrition, compunction, regret. regret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거 아시죠? 또 regret의 형용사가 두 개로 나갑니다. 두 개. 앞으로 많이 언급하고 또 언급했기에 말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막 아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거 다 적어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regret 단어가 이게 명사, 동사 다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형용사가 나오면 뭐가 되냐면 regrettable이 돼요. 그런데 regrettable과 regretful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토익의 시험에 나온다 이거죠. 이런 거. 왜? 구별을 요하잖아요. 같은 동사에서 이렇게 형용사가 나눠져 있기에 구별을 요하는 형용사 편에서 또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뭘까요? 이런 단어 문제잖아. 그런데 왜 따로 공부하게 됩니까? 얘는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애들끼리 또 모아서 정리하면 그걸 정면 돌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와 얘 차이점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시험에서는 얘는 사람 주어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it is regrettable that 이렇게 나가는 거죠. 됐냐는 유감스럽다. Okay? He should fail. 그러면 그가 시험에 떨어지다니 유감스럽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should를 왜 씁니까? 그러면 또 문법이야.
it, that 속에 이런 감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나면 should를 쓰고 그는 하다니 이다니로 번역하게 된다. He should fail은 그거 시험에 떨어져야 한다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가 시험에 떨어지다니 놀랍다. It is surprising that 이렇게 나가죠. It is wonderful that, it is regrettable that, 이렇게 it is a pity that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문법적 지식을 또 갖다가 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 repent란 단어가 뭐라고요? 후회하다예요. 후회하다. 그러면 이것의 명사형이 뭐겠습니까? repentance야. 이렇게 repentance입니다. 동의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를 이제 문법을 또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regret은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ing가 오기도 합니다. 얘는 당연히 ing입니다. 여기까지 동사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문법에서 공부해 왔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편에 저는 갖다 놨습니다. 동명사편에.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딱 정리, 박스로 정리. 그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박스로 정리해서 그 용법을 공부하게 되는 게 문법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문법을 통해서 단어가 암기되지는 않잖아요. 문법적 베이스가 있으면 단어 암기는 훨씬 빨라집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나온 수준은 볼까요? contrition, 바로 이 수준이죠. compunction. compunction, contrition이 후회, 양심의 가책입니다. 이 정도에서 괜찮은 단어가 qualm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qualm. qualm은요, 불안, anxiety 뜻도 있고요. 이런 양심의 가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qualm. 시험 나옵니다. 여러분, qualm. 여러분 조금 상위권 준비하신다면, 특히 편입을 준비하신다면 당연히 극복해야 할 단어입니다. qualm, compunction, contrition, repentance, remorse 이렇게 나갑니다. 뭐 때문에 이거 하고 있죠? moros와 헷갈릴 것 같다. remorse, moros가 헷갈립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재는 despondent, 괜찮아요? despondent, depressed, dejected, miserable 이런 건 뭐 miserable 그냥 정리해 주시고요. depressed 이런 것들입니다.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슬픈에서 슬픈을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럼 이제 좋게 이제 즐거운 기쁜 단어를 공부하면 좋겠죠. 밑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joyous 이렇게 나왔으면 joyous, joyful로 됩니다. jovial, jovial 그거 안 써 있나요? 예, joviality 명사.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정말 이런 거죠. 이런 발음 주의하세요. blind, blithe, blind. 이라이 붙이면 blindly, blithely. 동의어 뭐겠습니까? cheerful, cheerful입니다. cheerful. 그 다음에 괜찮은 단어가 뭐냐면요. sanguine이에요, sanguine. 여러분들 써보셔야 돼요. 직접 자기 노트에 써보셔야 돼요. 이런 sanguine은 명랑한, 낙천적인에 가깝고요. 예? 낙관적인도 좋아요. 그러면 sanguine의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optimistic입니다. pessimistic이 반대말 optimistic이죠. optimism이 낙관주의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optimist가 낙관론자, pessimist 비관주의자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잘 등장했던 게 이 단어입니다. 제가 분명히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convivial party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무슨 파티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우리말로는 친목회다. 먹고 놀고 마시며 즐기기를 좋아하는 뜻이 됐습니다. convivial이. 그래서 단어 정의 문제로 시험 나온 바가 있어요. A blank man who.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이다. 단어 정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뭐뭐 하는 낙천적인 사람. 컨비비얼 뜻에 담겨있는 그 함축적 의미가 그냥 즐거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기를 좋아하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막 글을 쓸 때 이렇게 막 너줄하게 쓰기는 어려운데 거기 담겨 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하면 이렇게 즐거운 유쾌한 하면 되는데 걔들은 단어를 이 단어 만들어서 네가 맞게 적재적소에 써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좀 그런 것이 좀 어려운가 아닌가 싶습니다. Merry Christmas의 Merry입니다. Merry 즐거운 뜻이죠. Merry
다른 단어 참 많이 써놨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왔던 게 끝에 보세요. hilarious 이게 시험 나옵니다. hilarious. 이 단어도 괜찮죠? 시험 잘 나왔습니다. hilarious, jubilant 이런 단어, merry 이런 단어. 다 괜찮아요. festive 이런 festival이죠. festive 나와요. 이것도. 이런 단어는 언제 등장하는 단어냐면요. 우리 독해에서 다음 문장에 어쩌는 하고 나오는 깔려있는 단어가 festive입니다. 유쾌한 뜻이잖아요. 유쾌한. 이렇게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 단어 반드시 꼭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agreeable 좋아요. agreeable 기쁜이죠. 동의하는로 하지 말고요. 이렇게 막 동의하는 돼요. 근데 이렇게 막 기분 좋은 뜻입니다. 그 반대가 disagreeable 아닙니까? 그러면 불쾌한 뜻이에요. disagreeable. 네? agreeable. 이게 막 기분 좋은 뜻이라고요. 근데 이것의 반대말 어떻게 만든다? 여기다가 this를 붙이면 불쾌한으로 번역해서 disgusting. 네? disgusting 뜻이 뭡니까? 막 구역질 나는 뜻에 가깝잖아요. 이런 단어를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동의어 쓰려면 여기는 이거 빼야 되는 거죠. agreeable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분 좋은 단어까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blithe, hilarious, 시험에 잘 나오는 hilarious, 그다음에 convivial, sanguine 이런 단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단어 정리한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줄을 친다면 sanguine, hilarious, festive, 문장 어쩌 찾을 때 밑에 깔려있는 단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blithe, 시험에 너무 잘 나왔던 blithe. 그 외에 뭐 jubilant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축복, 은총, 기쁨 이런 거 있는데요. 그거 한번 봐주시고 blessing, bliss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속담 하나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속담. 속담은 우리 교재에 500개를 정리해놨습니다. 속담. 뭐 그보다 더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정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속담을 500개 알고 있습니까? 말하기 알아 그래 뜻은 대충 알겠다. 근데 그거를 네가 말로 해보라 그러면 정말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500개까지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속담은 이번 시험에도 확인되었지만 속담 자체를 묻지는 않습니다. 지방직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방직은 뭐 사자성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사자성어로 써놓고요. 그걸 한자로 써놓으시면 여러분 너무 어렵겠죠. 근데 사자성어를 써놓고 이렇게 줄 그어서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들. 예를 들어 속담 같은 거 어떻게 나와요? 식은 죽 먹기 그리고 줄을 쳐놓습니다. 어느 시험에서는 식은 죽 먹기의 바른 뜻은 이렇게 나오면 그게 한 문제였는데 그건 너무나 약하다는 거지.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오지선다행이라면 속담을 4개, 5개를 써놓는 겁니다. 서울시 오지선다행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5개를 써놓고 옆에 속담을 써놓으면 문장을 하나에서 5문장을 물어보는 그런 꼴이 됩니다. 좋지 않아요. 그런 표현. 그래서 식은 죽 먹기가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 a piece of cake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간결하게 나오는 거. 그런 걸 해놔야 됩니다. 우리는 뒤에 생활영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고장 회화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써 있으니까 좀 보시면서 저도 언급은 하겠지만은 제가 다 못하는 건 여러분이 틈틈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속담에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Ignorance is bliss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Ignorance가 무지죠, 무지. Ignorance is bliss는 뭐겠습니까? 속담, 프라버브입니다. 속담. 무지가 은총이다.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게 한국말스럽게 번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할래? 그러면 ignorance is bliss라고 해야 되는데 ignorance is drug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야 이게? 진짜 무지가 약국에서 파는 약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말이죠. 여기서 조금 괜찮은 단어가 philosophy입니다. philosophy 이거. philosophy 좀 어렵죠. philosophy
blessing 이런 거. benediction. benediction이 뭡니까? benediction. 여러분, benediction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benediction. 여기서 DN의 어원이 그십니다. 아시죠? 여러 차례 했죠? DICT가 말하답니다. 좋은 걸 말해줍니다. 축복이겠죠? 축복. 이런 거 봐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붙일 거라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CF로 해야 되나? gratitude. 이런 gratitude라는 단어가 뭐랄까요? 은총입니다. 은총. 은혜 좋겠습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반대말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in을 이렇게 붙이면 뭐라고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ingratitude. 한국말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배은망덕입니다. ingratitude. 예. gratitude는 은혜로 번역한다면 저주도 되겠죠. 한국말로 말하면 저주, curse 이런 거 되겠지만 이건 in을 붙여서 ingratitude 그러면 배은망덕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은총, 은혜, 뭐 축복 이런 걸 blessing 이런 거 공부하셨습니다. 분 이런 것도 돼요. 분 이런 것도 됩니다. 이런 만족시키다 단어를 잠깐 검토해 보면요. 거기 meet라는 단어를 왜 써놨을까? 이거는 뭐뭐에 충족하다, 만족시키다. 이 충족하다는 대처하다 뜻도 있고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meet라는 단어가 아시겠죠?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그거죠. 만나다로 번역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으로 충분하다가 바로 뭐냐면 suffice입니다. 발음 잘하세요. suffice로 발음하지 마세요. suffice인데 형용사가 sufficient 아니겠습니까? 반대말이 불충분한, 결핍의, sufficient, 충분한. 그럼 충분한 단어는 충분히 공부했다. 뭐였지? 또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충분한. abundant부터 쭉 정리했잖아요. teeming, abundant, 또는 sufficient. 그 다음에 더 쉬운 단어는 enough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affluent, opulent 이런 단어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gratify죠. 바로 그것입니다. gratify 이것입니다. gratify 이것이죠. 좋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satiate 이거죠. satiate. 이 두 개를 기억해 주실래요? gratify와 satiate입니다. satiate. 여기서 단어를 확장해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뭐라고 그랬죠? satiate. 만족하다, 또 만족시키다, 또는 뭐랄까 물리게 하다. 이런 겁니다. satiate. 근데 이 단어가 시험에 잘 나오기보다는요. 이것의 반대말의 형용사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빈칸에다가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럼 insatiable 발음해 보세요. insatiable. insatiable은 뭘까요? 그러니까 얘는 만족시키다잖아요. 만족을 모르느냐? insatiable. 만족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겠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 단어가 됩니다. 정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시험 잘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를 알려면 얘를 알면 너무 좋겠잖아. 그럼 두 개를 동시에 아는 꼴이 되고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이것을 동의었으면 되잖아. 자, 여러분 만족을 모르는 욕심 많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말을 구사할 때, 말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단어가 생각이 나야 무슨 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문법이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다. 단어가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자, insatiable의 동의어는 이런 단어를 흔히 씁니다. 좀 잘 보세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또 나올 것입니다만 관련된 데서 또 설명하고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괜찮은 단어가 여러분 greed가 명사입니다. 탐욕입니다. 형용사 greedy 형용사입니다. 좋은 단어 탐욕스러운 만족을 모르는 단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quench란 단어를 알면 참 좋겠는데 quench. 자, 여기 quench란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quench입니다. quench는 불을 끄다입니다. 근데 불을 끄다도 되는데 욕망을 해소하다 또 있어요. 욕망. 자, 마음에서 막 타오르는 그 욕망, 그 불, 그거를 잠재우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 quench의 동의어는 뭐냐 그러면 put out의 수거가 있고요. 얘는 extinguis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extinguisher, fire extinguisher는 소화기입니다. 이하를 붙이면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것의 파생어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대말에 형용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unquenchable이 됩니다. 자, on을 붙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갈증이 해소가 안 돼. 욕망이 막 타오르는 욕망을 어떻게 꺼지질 못해. 그래서 탐욕스러운 단어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unquenchable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얘가 시험에 나오면 항상 insatiable 답으로 나옵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unquenchable 나왔구나. insatiable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gluttonous 동의어. 괜찮죠? rapacious 동의어. voracious 동의어. 이거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리고 카빗이란 이 V입니다. 카빗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V. 카빗이 탐내다 뜻입니다. 탐내다. 카빗. 형용사 카비테스. 좋은 단어. 탐을 내는 거잖아. 탐을 내. 그래서 카비테스, voracious, rapacious, gluttonous, unquenchable, insatiable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욕심이 많은 이런 단어고요. 이 단어는 언제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 이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게요? devour. 이런 devour, V-O-U-R입니다. 여러분 devour는 두 가지 뜻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는 개걸스레 먹다 들어보셨죠? devour. 그런데 탐독하다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걸스레 먹다만 알아서는 번역을 못합니다. 탐독하다 뜻이 있다. 그러면 저는 문제집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 말해주세요. 그러면 eat greedily 이렇게 나갑니다. 항상 그렇죠. 어떻게 해요? 얘 동의어 써주세요. 그러면 번역한 거예요. 그냥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eat greedily 여기서 나온 단어 아닙니까? eat greedily. 그래서 개걸스레 먹다로 번역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불평하다까지 보겠습니다. 불평하다, 불만을 품다 이런 거는요. complain 다릅니다. complain은 항상 어떻게 연결된다? complain of와 complain about 이렇게 쓰면 되겠죠. of나 about 괜찮습니다. 뭘 쓰든 간에. 그 다음에 거기 grumble 뭐 이런 거 돼요. 모은 grumble 다 됩니다. 여러분. grievance는 명사입니다. 불평, 불만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냥 명사든 동사든 같은 단어끼리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를 갖고 써놓은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단어 아니겠죠? 자, 여기까지 동의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한 것 잘 정리하시고요. 자기 노트에 한번 적으면서 또 확인하고 발음이 이상하다 그러면 또 네이버나 전자사전 찾아보시고 자꾸 들어보시고 이래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